위암의 치료법 중에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암제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을 했고 뭐 표적 치료제가 나오고 하지만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특임 교수로 있는 노성훈 교수고요. 대한위암학회 회장, 세계위암학회 회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바가 있고, 제가 2017년에 위암으로 이제 위절제술을 한 환자가 1만 예를 해서 세계에서는 유일무이한 수술을 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1,000예 정도의 위암 위절제술을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위장관내과 권인규 교수라고 합니다. 위암 전문으로 한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위암 복강경술 로봇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암의 치료법 중에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암제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을 했고 뭐 표적 치료제가 나오고 하지만 약으로 암을 완치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성도 물론 있지만 내성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약을 쓰다 보면 어느 기간까지는 암이 조금 뭐 줄어든다든지 할 수 있지만 결국 내성이 생겨서 암이 다시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이다.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만 떼어내는 게 아니고 암이라고 하는 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그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암이 있으면 위암 부위로부터 정상적으로 보이는 위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절제를 떼어내야 되고 또 암이 주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예방적으로 제거하는 림프절 절제술을 같이 하는 것이 치료의 이제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의 방법이 과거에는 개복수술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치료의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암인 경우에 따라서 내시경 시술도 해서 내시경 시술로 절제하는 방법도 있고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도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수술하는 데 있어서 암 수술의 원칙이 있거든요. 암 수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터치 테크닉이라고 해서 암을 가능한 한 만지지 않고 수술한다. 특히 암이 이제 이 위 벽을 다 침범해서 위 바깥층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면서 만약에 만지작거린다든지 이걸 그냥 노출을 시켜놓으면 거기서 또 암세포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암을 뭐 이 테이프나 타올이나 이런 걸로 가려놓고서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게 원칙이고 그 림프절이라고 하는 걸 제거할 때는 림프절이 수술하면서 부서진다든지 이러면 또 거기서 암세포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면서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복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개복수술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처가 좀 길고 통증도 더 있고 이러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 상처도 작게 내고 그래서 과거에 20cm, 25cm 하던 상처를 뭐 15cm 혹은 그 이하로 조그마한 상처 단일 상처 하나를 통해서 이제 모든 타입의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통증 완화는 무통 마취 같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통증을 과거에 비해서 아주 완화시켜서 하루 이틀 지나면 뭐 거의 뭐 통증이 아주 적은 이제 이런 우리가 방법을 이용하고 있죠. 또 과거에 이제 특히 이제 불편해하는 것이 개복수스러운 출혈이 많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걸 우려했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전기소작기라고 하는 전기소작기를 198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수술할 때 거의 뭐 출혈을 일으키지 않고 수술한다든지 칼과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수술하죠.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 예전엔 코에 줄을 집어넣는다든지 이 상처에 이제 심지를 넣어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코에 줄을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병원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콧줄을 넣은 그룹과 콧줄을 넣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콧줄을 넣지 않고도 아무 합병증이 없이 환자가 불편함 없이 잘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외국의 유수한 논문에 발표되어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환자한테 적용을 하고 있죠.
로봇 복강경 수술 둘 다 이렇게 작은 절개창, 작은 구멍을 뚫고 수술하는 방법이고요. 그만큼 개복 수술보다 일단 절개가 작으니까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이 적고 회복이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적다는 게 사실 환자분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통증이 적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 날부터 바로 걷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흡기 관련 합병증 같은 것도 일부 더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모든 환자분들을 복강경 수술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강경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새로운 기술법이 도입된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봇 수술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출혈량이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비교해 봤을 때 출혈량이 가장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출혈량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수술된다는 장점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혈량이 적고 수술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되면 그만큼 환자 회복도 좋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발률이나 이런 거 면에서 사실 복강경, 개복, 로봇 수술, 이게 어느 한 수술 방법이 완전히 나쁜 재발률이 더 높거나 그런 결과를 보인다면 그 수술은 사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수술 방법 다 사실 적절한 상황에서 수술을 한다면 비슷한 생존율, 비슷한 재발률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진행이 너무 많이 되셨는데도 복강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환자분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개복 수술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적절해 보이는데 복강경 수술을 원하는 경우 사실 환자분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도 복강경 수술로 완전한 수술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수술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사실 의료진이 권하는 수술법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암센터는 사실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의료진 간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드리려고 하고 있고 환자분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면 제가 저나 다른 의료진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고 의료진 간의 소통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희 노성훈 교수님과 저 둘 다 외과 의사긴 하지만 외과 의사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소화기내과, 외과, 종양내과 여러 과들이 각각 협력을 해야 잘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료진 간에도 사실 사이가 상당히 좋고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기적으로 빨리빨리 환자분들의 치료나 진단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암센터는 또 하나 이제 속도도 되게 중요시하게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기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하고 진료도 빨리 보고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